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나는 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하는 박인철이고요. 첫 번째 방송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가 객관적 위치에서 제가 녹음한 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대한 나중을 위해서 미약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면 뭐 통성명을 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시청자들과의 첫 만남에서는 제가 이름에 대한 설명 없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이 가진 그 힘과 파급력, 그리고 그것이 잘못 이용되었을 때 어떤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왜 그럼 이름을 낳는다라고 지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쉽게 기억되고, 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 이름을 정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나는 나 하면은 그 다음에 너는 너 해가지고 나는 나 너는 너 해야 뭐 어떤 문장이 완결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나는 나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니까 뭔가 미완성인 듯한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은,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어떤 그 적대적 관계, 아니면 상대적 관계,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말하는 나는 거기서의 나는 개인 박인철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곧 나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곧 우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제 한 걸음 떨어진 의미가 되겠고, 내가 곧 우주 그 자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한 생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 우주를 멸망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그 나는 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존중되어야 되고 전 우주적 무게를 가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그 이름 짓기였습니다. 어, 옛날에 성철스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그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묘사했다라는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조선시대에 진묵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적 행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절마당으로 물을 물을 떠가지고 나와서 그 남쪽을 향해 서서는 하늘에다 입에 물을 머금고 그걸 내뿜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궁금해서 스님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해인사에 불이 나서 내가 껐다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 워낙 그 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뭐 그랬나 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해인사에서 한 스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해인사에 불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불이 났었는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북쪽 하늘에 그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김묵스님과 함께 거기서 그 김묵스님이 물을 내뿜는 걸 봤던 사람들이 김묵스님의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나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뭐 김묵스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뭐 불 끄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김국수님이 그렇게 도력이 높은 분이다 보니까 많은 그 신도들에게도 이제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그 누나가 한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김묵수님의 누님이 이제 절에 오시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동생이 덕 높은 도인이라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야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워낙 그렇게 이제 동생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김묵스님 귀에도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갔겠죠. 하루는 절에서 이제 또 그 절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누님은 점심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스님한테 쫓아가서 아니 왜 남들은 다 밥을 주면서 나는 점심을 안 주나 하고 이제 따지니까 김목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누님은 동생이 그 스님이라서 극락완성을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점심 먹었으니까 누님도 배부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김묵스님이 그 누님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은, 내가 돛 닦는다고 해서 누님이 극락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밥 먹는다고 해서 누님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니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 한 끼 밥을 굶게 함으로써 주님을 그 각성시켰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나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너 좀 이따 죽어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죽음만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마려울 때는 내가 누워야 시원해지는 거고, 결국 내가 모든 그 운명의 주체로서 내 책임하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굳이 뭐 말이나 글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고 한 끼 밥을 굶게 함으로써 진목스님은 그 누님에게 깨우침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무척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그 산업화를 이뤄가면서 쉽게 말하면 자본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었을 경우에 인간의 생명보다도 자본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뭐 수백 명이 되는 것이고, 하루에도 한두 명씩 평균치를 내보면은 늘 사망자가 나오고, 문제는 그러한 그 목숨을 잃게 만드는 책임자들이 아주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값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그 물론 인간의 그 목숨이라는 것이 값으로 매겨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 풍조가 수많은 그 산업재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그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기계의 힘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그 기계의 순기능보다는 어떤 위험 요소를 방치해서 나타나는 그 생명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그 미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직을 일수했는데,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잘 살고 그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는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남은 자식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오히려 남은 자식은 못 돼야 내 자신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억누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의 부모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그래서 누구나 그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은 미래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러한 그 세태가 형성된 데는
우리나라가 왕조 시대를 겪다가 바로 식민지로 떨어졌었고, 또 식민지를 벗어나자마자 그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 경험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독재자들의 어떤 그 횡포에 허덕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남들보다 잘나서 더 많이 배워서 더 큰 건설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소중한 선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방송의 제목을 나는 나라고 단 석자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은, 이러한 얘기들 구구절절 다 하자고 생각하니 표현하기도 막막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잔가지들 다 쳐내고 오직 이제 나는 나라는 단 석자에 이루어진 짤막한 문장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그 개개의 우주로서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그 생명 자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에서, 나만 우주가 아니라 너도 우주고 모든 사람이 다 우주다라는 그런 인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가 이제 통일 문제인데, 북한은 그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자마자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살면서 개인의 자유 내지는 개인 의식이라는 것을 거의 훈련할 기회 자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남한에서 어떤 다양성을 그 체득한 남한 사람들과 또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획일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통일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북한 주민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대단한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릴 능력은 안 되지만,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모든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지금 숙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소중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모든 사람도 소중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한두 사람만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 가면서 우리는 어떤 개개인의 번영과 국가의 번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회학자들이나 뭐 정치학자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떤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뭐 남녀 간 갈등 등등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우주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확실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소중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는 나라는 어떤 명확한 명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 전원이 각자가 그 주인의식으로 행동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변형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자식을 가르칠 때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네가 우주 그 자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되라 라고 가르친다면은 그거야말로 엄청나게 잘못된 교육이 되는 것이죠. 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듯이 네가 소중한 만큼 너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 그 사람들도 각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조금 받는다고 차 몰고 나가서 살인을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런 그 범죄적 행동들이 엄청나게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도 자연스럽게 증오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출생률이 세계에서 꼴찌다라는 식으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낳아놓은 아이들이라도 정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준다면은 이 낳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아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족계획이라고 하면은 얘를 많이 낳자는 게 가족계획이 아니고 얘를 적게 낳자는 게 가족계획이었습니다. 뭐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부터 시작해서 뭐 둘도만 다 하나만 낳자 뭐 이런 표도 있었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뭐 보통 이남이녀가 아주 이상적인 행태의 어떤 출생이라고 생각했고 뭐 일곱 여덟 낳는 집안이 꽤 많았죠. 그렇지만은 몇십 년 안 돼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 출생률 꼴찌가 될 정도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많이 낳다가 적게 낳는 쪽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은 적게 낳다가 많이 낳는 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그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루어내는 어떤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한민족이 몇 년이 되면은 인구가 소멸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애 낳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낳는 사람과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그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 제목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여기저기로 가시를 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그 나는 나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 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그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